1965년 7월 19일 하와이 호놀룰루의 마우나라니 요양병원. 그곳에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조용히 숨을 거둡니다. 그 곁을 지킨 이는 이 나라의 정치인도 외교관도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이자 독재자로 평가되는 인물의 마지막을 지킨 이는 그가 말년에 입적한 마지막 양자 이인수 박사였습니다. 이인수는 이승만의 마지막 가족이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잃은 노인을 조용히 모신 그는 화려한 무대 뒤에서 사라졌지만 끝까지 자리를 지킨 인물이었습니다. 1931년 9월 1일 이인수는 경기도 의정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생부 이승용은 양주군 교육감을 지낸 교육자였으며 엄격하면서도 교양을 중시하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를 수료했으며 경희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외교학 석사를 마친 뒤 미국 뉴욕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합니다. 1950년 6.25 전쟁 발발 직후 그는 공군장교로 복무하게 되었고 정보작전 분야에서 근무하면서 5년 4개월 동안 성실히 군 생활을 마쳤습니다. 전역시 계급은 공군 대위였습니다. 학업과 군 복무를 마친 뒤 그는 현대건설에 입사해 민간 영역에서도 경력을 쌓기 시작했으며 이후 학계에 진출해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활동하며 법정대 학장, 사회과학연구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그는 4.19 혁명 당시 직접 데모에 참가하지는 않았지만 내심 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건설에 근무하던 시절 고려대 후배들이 국회의사당 인근까지 행진하는 모습을 보며 뒤에서 박수를 보냈다고도 회고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 하야 이후에는 어른의 입장을 이해하며 존경심을 잃지 않았다고도 말합니다. 그의 삶은 조용한 성실함과 학문에 대한 열정으로 일관된 길이었습니다. 1960년 4.19 혁명은 이승만 정권을 붕괴시켰습니다. 이기붕 일가의 몰살과 함께 양자 이강석은 세상을 떠났고 이승만은 하와이로 망명했습니다. 가족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남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인 1961년 11월 13일 전주이시 종친회의 주성과 이승만의 요청에 따라 이인수는 만 30세의 나이에 이승만의 양자로 입적됩니다. 당시 이승만은 효령대군파인 이강석을 입적시킨 데 따른 비판을 의식했고 이에 양녕대군파의 항렬상 가장 적합한 인물로 이인수를 선택했습니다. 이인수는 전주이시 양녕대군파 17대 손으로 항렬로도 이승만 바로 아래인 숫자 항렬이었습니다. 처음 이인수는 입양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그 책임이 너무 무거워 보인다며 자신보다 더 적합한 사람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의 독립운동 동지였던 이순영의 간곡한 설득에 결국 마음을 돌렸습니다. 당시 종중에서는 이승만의 말년이 이렇게 비참한 것은 우리가 도와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도의적 책임을 호소했습니다. 하와이와의 서신 교환을 통해 입양 절차는 진행됐고 면담 없이 입적이 완료된 이인수는 서울 이화장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지붕은 새고 세간살이는 사라졌으며 본체는 썩은 목재와 벌레로 가득했다고 전합니다. 1961년 말 이인수는 처음으로 하와이에서 이승만과 대면합니다. 그는 내가 큰절을 하니 잘 왔다고 하시더라며 마치 수십 년 함께 살아온 부자지간처럼 자연스러웠다고 회고합니다. 이승만은 당시의 군사정권의 본질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전국 상황에 대해 묻기도 했습니다. 그는 남이 잘 되어 간다는 말을 믿지 마라. 내가 그런 말 믿다가 이래 되지 않았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승만은 3.15 부정선거에 대해 선거에 잘못이 있었다면 내가 물러나야지라고 말했다는 회의록이 남아있으며 그는 권력 말기 스스로 속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이인수는 전합니다. 하와이에서의 생활은 소박했습니다. 윌버트 최가 마련해준 침실 2개짜리 소형주택에 살며 중고가구로 생활을 채웠고 프란체스카의 친정에서는 매달 $200의 생활비를 보냈습니다.
처음 함께 식사한 작은 식탁은 현재 이화장 기념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승만은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화초는 우리나라에 없는 거야. 가져가야지라며 귀국 의지를 드러냈고 실제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1962년 3월 17일 귀국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귀국 전날 중앙정보부로부터 이화장을 불태우겠다는 협박 전화가 왔고 호놀룰루 총영사의 지시로 귀국은 전면 연기됐습니다. 그날 이후 이승만은 걷지도 못할 만큼 낙담했고 이인수는 혼자 귀국해야 했습니다. 1965년 7월 19일 이승만은 마우나라니 요양병원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프란체스카는 이인수에게 유고를 한국에 안치해달라고 유언을 전했고 이인수는 탄원서를 통해 국립묘지 안장을 성사시킵니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서거라는 표현 대신 운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장례를 국민장으로 제한하려 했고 유족 측은 이를 거부하고 가족장을 선택했습니다. 이에 대해 프란체스카는 국립묘지에 못 들어간다면 한강에 유해를 띄워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장례는 결국 가족장으로 치러졌고 국립묘지 안장 이후에도 1970년까지 묘석이 없었습니다. 프란체스카는 우리가 죄인이냐며 억울함을 토로했고 청와대에 이 말이 전해지며 우남 이승만 박사라는 묘비가 세워졌습니다. 1998년 프란체스카가 세상을 떠나며 합장이 이뤄졌고 이후 건국 대통령이라는 표식이 새겨진 묘석이 준비되었지만 김대중 정부에서는 초대 대통령이라는 새 묘비를 세웠습니다. 이전 묘비는 지금도 이승만 묘 옆에 묻혀 있습니다. 이승만의 양자였지만 이인수는 어느 정권에서도 환대받지 못했습니다. 1972년 단국대학교 교수직에서 해임당했고 정권을 피해 스스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는 뉴욕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다시 취득하고 1981년 정권 교체 후에 귀국합니다. 1970년부터 1992년까지 이화장에서 프란체스카를 봉양했고 이후에는 이승만 선양 사업에 매진합니다. 이승만의 사료를 정리해 연세대학교에 기증했으며 생애 동안 정치적 발언을 자제하면서도 아버지의 역사적 평가에 관해서는 학문적 자료를 통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1988년에는 이화장 기념관이 이승만의 생신에 맞춰 개방됐습니다. 그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해는 건국 40주년이었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더라. 유족으로선 더는 참을 수 없어 공개했다. 그리고 2011년과 2023년 그는 두 차례에 걸쳐 4.19 유족에게 참배와 사과를 했습니다. 2023년 9월에는 눈물을 흘리며 오늘 나의 참배와 사과에 대해 아버님께서도 참 잘하였노라 하셨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2023년 11월 1일 이인수는 향년 92세로 별세합니다. 이승만의 자녀 중 가장 장수한 인물이었고 가장 조용히 가장 길게 남은 인물이었습니다.